자, 심의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필요한 심의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바쁘신 장관님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님 소속으로 심의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사항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심의회가 언제 여냐 하면 첫 번째로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 위원장님이 소집권자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위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 시에 소집합니다. 자,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정작 회의가 이루어지려면요, 위원회 과반수 이상 출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출석한 위원들 중에서 또 과반수 이상이 안건에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거고요. 일단 어떤 것들이 심의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 및 농업재해 재보험이라 했죠. 자, 재보험입니다. 여기는 우리 상법보험 편에서 재해보험 공부했었죠. 이 농업재해보험에도 재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냐면요, 계약자인 농민과 보험회사인 재해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계약을 맺고요, 이 계약을 재보험을 맺는데 재보험사업자가 정부예요. 이게 원보험, 이게 재보험. 누구를 등에 업고 있습니까? 정부를 등에 업고 있죠. 아주 든든한 보험입니다. 여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두고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심의회가 두 개죠. 농업이랑 어업, 이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심의 사항들인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서 틀린 걸 하나 섞어서 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유심히 보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1번은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2번은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나 조수해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보상할 것이냐. 3번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건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국가사업인데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냐 하는 거고요. 다음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손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5번 농업재해 재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정부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리고 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에는 신설조항이죠. 기본계획. 7번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번 그 밖에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이런 것들을 심의하더라. 이 형광 펜친 부분들은 좀 꼼꼼히 봐주시고요. 다음 2번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상 아니고 이내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포함해야 되니까, 자, 이분들을 제외하면은 위원들은 총 몇 명까지 구성 가능할까요? 자, 2명 빼니까 1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위원장은 각각 농림부 차관 및 해수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중에서 뽑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는 거. 다음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위원은 누가 뽑는다고요? 장관이 뽑는다고요. 근데 이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볼게요. 첫 번째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농림부 또는 해수부에서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세 번째,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 관련 부서 4개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첫 글자만 따서 자, 산행금기라고 해서 산행시 금기사항 4가지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은 그걸로 외우셔도 됩니다. 아무튼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금융위원회 이거는 다른 데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금융위원회 좀 더 봐주시고 산림청 같은 거 이거 통계청이나 뭐 소방청 이런 걸로 바꿔서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각각 한 명씩은 꼭 뽑아야 한다는 거고요. 제4항 1호의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여기죠. 여기서 뽑는 분은 임기가 3년이다. 다음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의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회 내에서도 팀을 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분과위원회는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인 차관이 임명합니다. 7번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제1항부터 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관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입니다. 자, 심의회를 정리해보자면 심의회는 장관의 소속이고요. 장관은 임명권자이자 위촉권자이자 해촉권자입니다. 권한이 엄청나죠. 그리고 심의회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차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거고요. 뽑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위원장 밑으로 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꼭 포함해야 되는 위원이 3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원은 재해보험 및 농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두 번째는 농림부 해수부의 재해보험 담당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 세 번째는 관련 부서 4개 산행금기라고 외우기로 했죠. 산림청,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그래서 심의회는 총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총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위원들로 구성하고 몇 명 이내? 9명 이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어떻게 뽑는다? 심의회의 부위원장이 지명한다. 자, 심의회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넘어와서 재해보험의 종류. 재해보험 종류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및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여기서 이거 주의하라 했죠. 가축 대신에 축산으로 함정 파기도 하고 양식 대신에 자연으로 함정 파서 문제 낸다는 거 꼼꼼히 봐주시고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은 농림부 장관이 관장하고 양식 수산물은 해수부 장관이 관장한다. 다음 보험 목적물. 보험 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이 보험이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보험의 실시 가능성, 할 수 있는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심의회를 거쳐서 누가 고시한다? 장관이 고시한다. 1번부터 3번까지가 다 보험의 목적물입니다. 총 4종류가 있고요. 다 똑같아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 있고 농작물, 임산물 여기다 플러스 시설물까지. 그리고 양식 수산물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좀 달라요. 가축 재해보험. 가축 들어가는데 축산시설물이죠.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대신에 축산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러면 틀린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보험 목적물이라 하고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들인 거예요. 3페이지 넘어와서 보상의 범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그리고 피해 정도, 그리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이것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번부터 3번까지가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하는데 좀 어이없지만 축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보험의 목적물이랑 보상의 범위를 묶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험의 목적물은요, 농업과 어업으로 나누고 농작물, 임산물, 가축까지 농업에 포함됩니다. 어업은 양식수산물을 취급하고 여기에 시설물까지 추가하면 이게 다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거죠. 이 가축은 축산시설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보험마다 보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 재해보험마다 보상하는 재해를 보면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까지 보상하고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여기까지 보상해요. 그럼 이 둘은 보상하는 범위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농작물 재해보험도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연재해, 화재, 질병 여기까지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죠? 농작물 재해보험 병충해가 있었죠. 병을 옮기는 곤충들에 의한 피해, 그리고 짐승들에 의한 피해, 조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재해보험이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보다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상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보험의 목적물에 아래에 언급했던 이런 재해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언급한 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데 이 보상의 범위가 재해보험의 종류마다 다르다. 자, 보험 목적물이랑 보상의 범위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